자, 직선의 방정식 질문 받도록 할게요. 오늘 중학교 거는 패스할 거고요. 중학교 거는 오늘 패스할 거고 다음 시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던 최고 오답 거기 부분만 최다 오답 거기 파트만 좀 설명하고 안 할 거예요. 당분간 안 하겠습니다. 한 2주? 3주? 3주 정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진행할게요. 내신 대비 문제지 말았죠? 이렇게 다시 할 거고 그때 할 때는 이제 이미 한 바퀴 마무리 안 한 친구들은 이어서 풀면 되겠지만 다 한 친구들은 최다 빈출 위주로 할 겁니다. 최다 오답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최다 빈출 위주로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센 C단계 이쪽 관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알았죠? 센 C단계 하다가 좀 안 되면은 B단계 할 건데 일단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3주 동안은 수학 이거 공통 수학 위주로 할 건데 이때부터도 중학교 것만 하기에는 또 좀 아쉽죠? 그래서 병행을 하긴 할 건데 공통 수학 1 앞부분을 좀 병행을 할 겁니다. 알았죠? 지금만큼 진도를 나가는 건 아니라 양은 그러니까 배당 시간은 좀 줄일 건데 어쨌든 중학교 것만 하진 않을 거고 네, 일단 그렇게 알아주고요. 그렇죠? 2주 동안은 월요일까지만 하고 잠깐 중학교권 쉬었다가 2주 동안은 얘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 진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나가도록 할 거예요. 알았죠? 이해가요? 2주 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어쨌든 프린트 끝나면 끝낼 생각이라 이르면 다다음 주쯤에 마무리 될 거고요. 좀 늦어지면 다다음 주, 그러니까 10월 말쯤에 끝나겠죠.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혹시 시험 전주에 안 오고 이런 친구 있니? 니네? 물어보는 거야?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안 오는 친구들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어느 정도 계획은 짜야 되니까. 딱히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죠. 그냥 잘 모르겠는 거 싹 다 질문하세요. 싹 다. 많아도 괜찮습니다. 166번이요. 167번이요. 168번이요. 70번이요. 72번이요. 76번이요. 뭐? 64번? 네. 그리고 저씨 놀려?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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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이거 하고 다음 파트 조금 나가겠습니다. (4x-3y 플러스 2는 0과) (2x-y 플러스 1은 0과) (ax-y 플러스 5는 0에) 의해 생기는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얘랑 얘를 그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애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는 애 하나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직선을 그릴 거예요.
y는 ax 플러스 5를 그릴 겁니다. y는 ax, 뭐 문제에서 a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a의 특징은 0,5를 지나는 거예요. 그렇죠? a랑 상관없이 0 대입하면 5죠. 자, 여기를 지나는 직선을 그릴 건데 내가 원하는 건 다른 애들이랑 합쳐서 교점이 몇 개이길 바라요? 2개이길 바라요. 이렇게 하면 교점 몇 개야? 하나, 얘 늘어나서 하나 더 있겠죠. 그래서 2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여기 하나 더 있지. 여기 교점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추가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만 추가되냐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얘랑 평행하거나 아니면 얘랑 평행할 때 교점이 하나만 추가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록색 같은 경우는 여기랑 여기가 교점이 되겠고요. 붉은색 같은 경우는 얘랑 얘 이렇게 2개 있는 거죠. 그렇죠? 평행한 애들끼리는 교점이 없으니까 평행하지 않은 애와만 교점이 2개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붉은색은 얘랑 평행한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3분의 4가 되어야 하므로 A가 3분의 4고요. 두 번째, 녹색과 평행하다는 것은 녹색과 얘가 평행한 거죠. 얘는 기울기가 2니까 A가 2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수 A의 값을 구해달라 했기 때문에 답은 2가 되겠죠. 평행하도록 그려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7번 이어서 볼게요. a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과 x 더하기 by 더하기 3은 0과 ex 더하기 y 더하기 5는 0. 직선이 3개 있을 때 좌표 평면이 4 영역으로 나뉜대요. 이런 형태입니다. 직선이라는 건 한없이 나아가는 형태를 의미해요. 이렇게 그려졌을 때 하나, 둘, 셋, 네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해가요? 이렇게 하면 4개죠? 네,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얘네가 셋 다 평행한 경우를 찾으라는 거고요. 평행한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얘랑 얘 비율 관계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a분의 2는 1분의 1이고요. 그리고 2분의 1은 1분의 b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b는 2분의 1, a는 2 이렇게 되겠죠. 둘 더 해달라 했으므로 답은 2분의 5가 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개의 영역으로 나눈다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 3개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슝슝슝 나가잖아. 그치? 4개의 영역이란 겁니다. 만약에 이러지 않는다면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할게요. 2개가 평행하고 하나가 관통하면 몇 개예요? 6개죠. 맞아요. 그리고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면 이것도 몇 개예요? 6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6개, 6개. 얘는 4개의 영역으로 쪼개진다 라고 되는 겁니다. 알았죠? 야, 너 졸린 거야? 뭐야? 눈이 아픈 거야? 눈병 아니야, 눈병? (168번) 3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과 a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 있는데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이 직각 삼각형이 된대요. 직각 삼각형이라면 직각, 즉 수직이 있어야 돼요. 이 둘은 수직이 안 되죠? 이건 불가능. 그럼 이 둘이 수직일 수 있냐? 둘이 수직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a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0이다. 그래서 a가 2. 또 이 둘이 수직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 둘이 수직이라면 3 곱하기 a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a가 얼마? 3분의 1. 정수의 개수를 찾으러 달라 했으므로 얘가 답이죠. 1개. 즉각 삼각형이 된다는 건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걸 찾으라는 거니까 각각의 수직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해 주면 됩니다. (170번) 2x 더하기 5k 플러스 1의 y 더하기 6은 0과 0,5를 지나는 직선이 x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대요. 자, x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얘의 x절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얘는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문제에서 0,5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이 0,5를 지나는 직선이 이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직선과 x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대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이걸 지나는 직선이 여기에서 얘랑 만난다는 말은 얘도 얘를 지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얘를 지나는 직선이 얘랑 여기에서 만난다. x축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얘는 여기에 있잖아. 그치? 여기 있잖아. 그러면은 얘가 이걸 지나야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예요? 3분의 5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얘가 이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직선이 얘랑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3이어야 돼요. 왜? 수직이라는 것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니까. 얘 기울기는 얼마예요? 넘기고 나누어 주면 5k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죠. 이 둘이 같다라는 거라서 이렇게 곱해주면 15k 더하기 3은 10. 그래서 k는 15분의 7. 이렇게 결론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x축에서 만난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x축에서 만난다. x절편이 같다 라고 해석합니다. 맞죠? x축에서 만난다는 게 x절편이 같다.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는데 그걸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해석 못하면 못 풀죠. (172번) 0,6,0과 0,4를 지나는 직선이 있대요. 그 다음에 어떤 요 A를 지나는 직선을 그렸는데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가 같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닮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뭐냐면 여기 직각이 여기 직각이잖아. 그치? 그럼 점이랑 세모 더하면 몇 도야? 90도죠? 맞아요? 동그라미랑 세모 더하면 90도죠? 근데 여기 동그라미가 있네. 그래서 여기 몇 도? 네, 90도입니다. 즉 문제에서 말하는 L과 M은 수직이에요. 이게 수직이란 표현이에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수직이란 표현이에요. 알죠? 다?
그래서 L의 기울기를 구해야 됩니다. 얘 기울기 얼마예요? 6 증가하는 동안 4 감소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2고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2분의 3이어야 됩니다. 내가 찾고 있는 이 M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가 필요하다 했어요. 뭐랑 뭐예요? 기울기랑 점. 기울기 알려줬고요. 플러스예요? 점 알려줬죠. 그래서 Y는 2분의 3 X-6 더하기 0. 자, 그래서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9. 이렇게만 써도 괜찮은데 보통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꼴을 추구해서 양변에 2를 곱해주면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쓰든 상관없는데 네,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176번) A라는 애가 1,A 5, B 이거 두 개를 이은 수직 이등분선이 x-3y는 0이래요.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이야기가 1,A랑 5, B가 y는 3분의 1x 이렇게 그려지겠는데? y는 3분의 1x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맞아요? 얘랑 얘의 수직 이등분선이 이 y는 3분의 1x래요. 맞죠? 수직. 자, 이등분이라는 것은 이등분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여기가 가운데라는 거죠. 그치? 가운데라는 거잖아? 맞아? 가운데죠. 2등분 한다면 수직 2등분 한다면 가운데잖아. 여기 좌표가 둘 더하고 나누기 2한 거, 둘 더하고 나누기 2한 거에서 3, 2분의 a 플러스 b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얘한테 3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고 1뜨거든? 당연히. 지금 이 점은 얘 위에 있는 거잖아. x좌표 알면 y좌표 구할 수 있고요. y좌표 알면 x좌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x좌표를 알게 된 순간 이 둘의 중점이라는 것 때문에 x좌표를 구한 순간 얘 좌표가 중점이라는 의미죠. 써줘야지 필기를 하겠지. 중점이라서 순간 이렇게 대입해서 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a 더하기 b가 2라고 구할 수 있게 돼요. 이제 그럼 내가 써먹어야 되는 건 2등분, 중점이라는 걸로 얘를 구했다면 수직이라는 걸로 하나를 더 구해야 돼요. 수직. 뭐냐면 저 둘의 기울기가 5-1분의 b-a가 얼마여야 된다? 얘랑 수직. 마3. 넘기면요. b-a는 마이너스 12. 얘랑 얘를 뭐 해야 돼요? 연립해야 되는 거죠. 둘 연립하면 b는 마이너스 5, a는 7 이렇게 되겠습니다. 둘 곱해달라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35가 되겠죠? A가 6,1이고 B가 마이너스 1,2, C라는 애가 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변의 세 점에 이거에 대한 세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맞아요. 외심 찾으란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세 변을 찍어보죠. 2,3 마이너스 1,2 6,1 삼각형이 그려지는데 수직 이등분선이 교점이래요. 얘의 수직 이등분선 구해주면 y는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3분의 1이거든. 그거랑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3 중점은 2분의 1, 2분의 5라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둘의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그려지겠죠. 하나가 더 있겠지만 굳이 그것까지 구할 필요는 없어요. 두 개만 구하면 됩니다. 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둘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지금 4 증가하는 동안 2 감소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2 x 마이너스 중점 4 중점 2 4,2가 되죠. 자, 그래서 이 둘의 교점 구하면 됩니다. y는 2x 마이너스 6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둘의 교점 구하면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이게 d가 됩니다. 더 해달래요? 0. 어차피 외심이란 걸 아니까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개만 구해도 괜찮다는 거죠. 생각보다 빠르죠? 자, 181번 볼게요. 세점 0,0과 3,6과 6,2를 무게중심이라고 할 때, 그림을 그려볼까요? 0,0 3,6 뭐 이쯤일까요? 6,2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무게중심이 있대요. 무게중심 여기 있겠죠? 무게중심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x좌표끼리 다 더하고 나누기 3 y좌표끼리 다 더하고 나누기 3 다 더하고 나누기 3 하면 3, 다 더하고 나누기 3 하면 숫자가 좀 기분 나쁘죠? 3분의 8 이렇게 됩니다. 자,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 G에서 A, B의 최소값을 구하래. 이 G에서 여기까지 거리의 최소는 뭐예요?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가 최소죠. 즉 우리가 G부터 그냥 A, B까지 거리만 구해주면 돼요. 이게 이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입니다. G에서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G란 점은 명확하게 나왔죠. 3,3분의 8이라고.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직선 AB예요.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인 거죠. 3 증가하는 동안 4 감소했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3분의 4에 x-3 더하기 6이라고 쓸 수 있고 양변에 3을 곱해서 좀 정리해주면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30은 0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원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겠죠.
점과 직선 간의 거리 공식이 뭐예요?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분의 절대값 여기랑 여기에 3과 3분의 8 넣는 겁니다. 그럼 12 더하기 8 빼기 30 그럼 얼마예요? 20 마이너스 30이니까 얼마야? 12죠. 네, 루트 16 더하기 9는 얼마예요? 5죠. 그래서 5분의 10 2가 되겠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해주는 거 여러분들이 계속 해줘야 돼요. 알았죠? 두 점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186번 2,3과 kx 더하기 2y 마이너스 2k 더하기 4는 0이라는 직선이 있대요. 이 직선은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냐? k로 묶으면 x-2 더하기 2y 더하기 4는 0이라서 이거의 의미는 2,-2를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3과 2,-2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 중에 어떻게 생긴 직선이 가장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냐면 말했다시피 이거 그냥 상황 자체를 적어두고 기억하라 했죠. 여기랑 여기를 이은 애가 거리의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5가 되겠죠. 그걸 문제에서는 B라고 했고요. 자, 근데 그렇게 됐다는 건 지금 이 직선이 얘랑 수직이 된다는 건데 세로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려면은 기울기가 0이어야 돼요.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은 K가 0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문제에서 말한 A죠. 그래서 A와 B를 더하면 답은 5다. 상황을 기억해달라 했어요. 이거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림 그려서 확인해 주세요. 잘 기억 안 난다면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다시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이어서 193번 보겠습니다. 2x-y 플러스 6은 0과 2x-y-9는 0 직선 L 위에 한 점과 직선 L' 위에 한 점에 대해서 뭐 L과 L'이 있다고요? 요 점과 요 점 하면은 최소가 될 수 없겠죠? 그쵸? 그럼 최소는 얘랑 이 근처에 있는 여기여야 되는데 그 말의 의미가 그냥 직선 간 거리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직선 간 거리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절대값 6에서 마이너스 9 뺀 거라 했죠. 그래서 루트 5분의 15 3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직선 간 거리 공식 적어두라고 했죠. 적어둔 거 바탕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4x 더하기 3y 더하기 7은 0과)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얘가 정사각형이래요. 정사각형이래. 뭐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을 그렸나봐요. 맞죠? 근데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만 알아도 되죠. 맞아요? 근데 이 한 변의 길이가 뭐야? 직선 간 거리가 한 변의 거리죠. 두 직선 간 거리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분의 절대값 얘끼리 빼면 얼마예요? 17 빼기 마3 그럼 5분의 12가 됩니다. 얘가 한 변이 되는 거니까 넓이는 얼마? 4 이렇게 구해지겠어요. 끝.
여기가 지난번에 했던 범위까지에 대한 숙제 질의응답이었고요. 오늘 42페이지 개념 나가면서 마무리할 건데 오늘은 조금만 나가야겠죠? 시간이 쥐꼬리만큼밖에 안 남았으니까 유형 5까지만 나갈 겁니다. 유형 5 자, 먼저 원이라는 것부터 일단 정리하는 거 마저 하고 할게요. 이제 도형의 방정식 절반이 지났습니다. 절반 남았고요. 여기 파트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더 어렵게 설명하긴 할 거예요. 그걸 연습하기 바랍니다. 일단 원이라는 거, 우리가 동그라미 어떻게 그려요? 이쁘게 그리고 싶을 때 컴퍼스 사용 방법이 뭐죠? 찍고 벌리고 돌렸죠. 맞아요. 그게 원입니다. 뭔 말이냐면 한 점을 잡고 벌려요. 그리고 얘를 중심으로 벌린 거 그대로 돌린 거죠. 아, 젠장. 좀 가까이 해야겠다. 벌리고 돌리는 겁니다. 그쵸?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를 반지름이라고 부르고 얘를 중심이라고 부를 거예요. 맞아요. 그럼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을 어떻게 구할 거냐? 내가 구하고 싶은 이 X, Y들이라는 애는 이 A, B까지의 거리가 R인 애를 찾는 거죠. 내가 그리는 점들은 이 점에서 중심까지 거리가 정확하게 딱 반지름이면 되잖아. 그게 원이죠. 그러니까 이 X, Y에서부터 A, B까지의 거리가 R이면 그게 원이에요. 걔네들 모아놓은 게. 맞아요? 거리가 R이면 걔네들이 다 원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근데 우리가 루트는 베기 싫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렇게 생겼으면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인 거예요. 그럼 특별히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면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말해요. 그럼 표준형이 있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처럼 무슨 형도 있겠어? 표준형이 있으면 무슨 형도 있어요? 일반형이 있죠. 일반형은 뭐냐? 얘 전개한 겁니다. 2차 함수랑 비슷하죠? 얘 전개하면 어떻게 써지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일반적으로 그냥 쓸게요. 라지 ax 더하기 라지 by 더하기 라지 c는 0 이렇게 써집니다. 이걸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사실 다른 건 바뀌어도 되는데 얘네들은 바뀌면 안 돼요.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는 반드시 1입니다. 둘이 달라서도 안 되고요. 1이어야 돼요, 항상. 그럼 이렇게 생긴 게 무조건 원이느냐? 그건 아닙니다. 원은 얘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는 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긴 일반형이 있다면
얘랑 얘를 기준으로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가 됩니다. 그럼 이 형태는 사실 이렇게 바뀔 수 있으므로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2인 원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건 제곱인 형태니까. 근데 만약 내가 비슷하게 쓰되 이렇게 쓴다면 얘는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얘가 R제곱일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지만 걔가 원이 아닐 수도 있어. 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표준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만 해요. 우리 2차 함수 표준형 바꾸는 거 연습 많이 했죠? 또 쓰이는 것 뿐이에요. 자주 쓰입니다. 이 완전 제곱식 꼴은. 그럼 얘도 이제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을 텐데 한번 바꿔보면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은 4분의 a 제곱 더하기 4분의 b 제곱 빼기 c인데 얘가 0보다 커야지만 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게 원이 될 조건이라고 말을 해요. 원이 될 조건입니다.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가 0보다 크다. 교재에서는 이 원이 될 조건이라는 것을 저 괄호 42페이지 중간쯤 보면 괄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줄 쳐놓고 써주세요. 원이 될 조건 이렇게 원이 될 조건이다 이렇게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에 대해서만 문제를 풀고 마무리할게요. 알았죠? 별로 안 나갔죠? 여기까지 뭐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원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딱 두 개만 하면 돼요. 직선을 구하기 위해선 기울기와 점이 필요했다면 얘는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됩니다. 중심과 반지름.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도 했어요. 중심, 원의 중심. 삼각형 기준으로 외접원의 중심, 즉 외심 찾는 건 이미 앞서서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외심 찾는 걸 이용해서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는 걸 할 수도 있다. 천천히 해보죠. 다시 한번 원을 구하려면 뭐랑 뭐가 필요하다? 중심과 반지름만 있으면 된다. 앞에 있는 것, 가운데 부분 좀 지우고 어차피 얘는 활용해야 되니까 보면서 천천히 해볼게요. 첫 번째, 255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3, 6을 이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과 AB를 이은 선분 잠깐 집중이 안 되네. AB를 이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과 X축의 교점을 중심으로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3, 6을 지나는 애 3, 6 그에 지나는 애가 있대요. 이렇게 슝 이렇게 안 그려지죠? 그려지는 거 맞나요? y는 2x네. 그치?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이 뭐예요? 얘가 기울기가 2니까 수직 이등분선이라 한다면 중점인 1, 2를 지나면서 수직이 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이 수직 이등분선과 x축의 교점. 수직 이등분선과 x축의 교점. 다른 말로 이 수직 이등분선의 x절편. 얘랑 원점을 다시 얘를 중심으로 하고 원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달래요. 그럼 이 x절편을 구해줘야겠죠. 얼마예요?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x-1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5라서 중심은 5,0이고요. 원점을 지나는 원이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반지름인데 이 길이가 눈으로 보이죠? 이 길이가 반지름인 거. 반지름 얼마예요? 5가 되는 거 보이죠?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5이기 때문에 x-5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5의 제곱. 이게 내가 찾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거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반지름의 제곱 파이죠. 25 파이.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과 X축의 교점. 다른 말로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의 X절편을 중심으로 하고 원점을 지난다. 중심부터 이 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서 넓이 구해달라는 거죠. 259번. 중심이 y는 4x 위에 있고 3x 위에 있고 원점을 지난대요. a,3a를 지나는 여기가 중심이 중심 뭔지 모르니까 a,3a를 쓴 거죠. 이거 지나고 여기를 지나는 원이 있대요. 이렇게 있습니다. x축, y축과 만나는 점 중에 얘가 아닌 것을 여기를 원점을 지난다고 했는데 이거 원점 안 지난 것처럼 보이네. 살짝만 여기만 수정하죠. 자, 이렇게. 자, x절편 중에 얘 말고 다른 애를 a, y절편 중에 원점 아닌 다른 애를 b라고 할 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의 차가 8이래요. 뭐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해요. 얘 좌표가 2a,0입니다. 얘 좌표는 0,6a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원의 중심에서 현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원의 중심에서 현에 수선의 발 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반띵 되잖아. 여기서부터 여기 0,0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반띵이라고. 근데 얘 길이는 좌표 A 때문에 A잖아요. 여기가 A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반띵된 거잖아. 그치? 반띵된 게 3A야. 여기도 3A죠. 그래서 6A가 됩니다. 즉 문제에서 말하는 OB 마이너스 5A는 6A 마이너스 2A 즉 4A가 되고요. 그게 8이라 했으니까 A가 2라는 거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얘가 중심이 2,6이 돼요. 내가 원하는 여기 길이거든? 빗변의 길이 맞아? 빗변의 길이 어떻게 보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가 2고 여기가 6인 여기잖아요. 맞죠? 여기 얼마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2루트 10인 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연습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습관들이라고 했어. 피타고라스 정리 제곱 더하기 제곱 쓰려고 하지 말고 얘네들이 배수 관계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이랑 2 곱하기 1 기준으로 얘랑 얘만 피타고라스 정리.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하고 앞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써주기만 하면 된다 했어요. 알았죠? 배수에 대해서 보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숫자를 보는 게 너무 하나하나 숫자를 다 계산하려고 하지 마요.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은 간단히 계산하고 외울 건 외우고. 알았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파악하는 거예요. 그림 보면서 이게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수선 내리면 그게 현을 2등분하겠구나 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니네 지금 배우고 있던 거잖아. 그치? 중3 거에 나온 거잖아. 그거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쓰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그러니까 중3권 다 알고 있다는 게 전제야, 정말로. 알았죠?
그 원에서 어떤 반지름 구하거나 이런 것도 피타고라스 정리 많이 쓰는 거 원방에서 그 원에 대해서 할 때 많이 나왔죠. 똑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걔를 왜 우리가 심화를 하는지도 그림 뿌옇뿌옇 그려가면서 심화를 하는지도 받아주면 좋겠어요. 그게 다 베이스가 됩니다. 이런 걸 푸는 베이스가 돼요. 알았죠? 오케이? 뭐 이런 것도 얘기 나온 김에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수직이라 했잖아. 그치? 맞아? 그럼 내가 이거 이렇게 내리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던 거예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소자 닮음 이용하는 거죠. 맞아? 여기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해?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2의 제곱, 4는 1 곱하기 4겠지. 그래서 여기 1 더하기 4 하면 5 나와요. 이거 직선 안 구해도 됩니다. 얘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맞죠?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해야 돼. 알았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보여줄게. 저번에 설명해줬던 거예요. 고등학교 거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거에 나왔던 건데. 잠깐만. 이거다. 이렇게 생긴 문자로 써 있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접선을 그려요. 원에다가 0,01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접점에 선을 그은 다음 이 선분끼리 이었어요. 여기 넓이를 S, 여기를 T. 그래서 T분의 S 구하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T분의 S 구한 다음에 뭔가 조작을 하래. 이거를 정말 이거 삼각형 넓이잖아. 너희가 아는 방법대로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랑 얘 점까지 구해서 점과 점 간의 거리 구하고 뭐 해야 되잖아. 여기서 접선을 그린 건데 맞죠? 맞아? 반지름이 2인 것 정도 나왔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하면 너무 빡세다고. 진짜 너무 빡세요. S랑 T를 구하는 건. 그래서 되게 뭔 생각을 하냐면 되게 많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밑변의 길이가 같으면 높이 B가 넓이 B랑 똑같게 된다라는 아이디어. 그럼 갑자기 높이만 구하면 되는 문제로 바뀌죠? 맞아요? 그리고 얘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라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물론 여기가 그지 같긴 하지만 여기 길이가 여기 초록색이 루트 t 4제곱 더하기 9t 제곱 더하기 16이 될 때 여기 길이를 내가 루트 t 4제곱 더하기 9t제곱 더하기 12라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줄 수 있다면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고 즉 4는 s 곱하기 루트 t 4제곱 더하기 9t제곱 더하기 16이고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라서 즉 t 4제곱 더하기 9t제곱 더하기 12는 t 곱하기 루트 t 4제곱 더하기 9t제곱 더하기 16이라서 내가 원하는 t분의 s는 이 둘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약분되거든. 이게 돼요. 물론 이것도 엄청 길지만 상상하는 것만큼 길지 않다고 문제 풀이가. 그쵸? 이런 거 다 기억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도형을 언제 어디에서 어떤 성질을 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기억해야 돼요. 정말로. 알았죠? 물론 이건 엄청 어려운? 이라고 하면 좀 기준이 안 서니까 모의고사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보는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 10손가락 정도, 10등 정도 하는 문제입니다. 30문제 중에 어려운 걸로 10번째 문제. 그러니까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가 9문제 더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조금 빡세죠? 생각보다 빡세죠. 참고로 이 문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제 모의고사라는 거에서 나오고 그걸 학교에서 베껴 썼어. 원래 학교는 보통 베껴 써요. 여러분 시험 중학교 시험도 다 베껴 쓰는 거잖아, 맞지? 처음 보는 문제 별로 없죠? 이것도 베껴 써요. 송양고등학교 마지막 문제로 나왔습니다. 송양고등학교 가장 마지막 문제, 보통 제일 어려운 문제 있는 거로 뽑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일반고
의정부 기준 일반고에서는 이제 모의고사 10번째 10등 하는 문제를 보통 제일 어려운 문제 정도로 낸다. 뭐 이렇게 기억해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려운 접근은 아니라는 거지. 중학교 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중학교 걸 모르면 풀이가 엄청 길어져요.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도형은 도형으로 봐달라.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파트도 웬만하면 그렇게 해달라. 물론 못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일단 넘어가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5는 0의 중심을 구해달래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표준형은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는 거라서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넘기고 하면은 25가 되겠죠. 얘의 중심은 3,1입니다. 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y 플러스 22는 0이라는 애를 또 표준형을 바꾸면 x-5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4가 돼요. 얘의 중심은 5,-1이죠. 이거의 중심과 이거의 중심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대요. 이게 지름의 양끝점이래. 3,1이랑 5,-1이 이게 지름이래. 얘가 지름이라는 건 뭘 알려준 거예요? 이 둘의 가운데에 뭐가 있는 거야? 중심이 된다는 거고요. 맞죠? 가운데가 중심이잖아. 지름의 가운데가 맞지? 그리고 여기가 뭐야? 얘가 반지름이죠. 반지름의 길이는 얘부터 얘까지 얼마? 루트 2라는 것까지도 알려준 거죠. 중심과 반지름을 알려줬기 때문에 x-4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루트 2의 제곱 2가 되는데 전개해서 일반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써집니다. 문제에서 말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이 나오겠죠. 한 문제만 더 하고 끝낼게요. 원래 한 문제 더 하고 싶었는데 뒤에서 기다리는 친구도 있으니까 한 문제만 더 하겠습니다. 264번 보면서 끝낼게요. 알았죠? 자, 이렇게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뭐 쓸 거냐면 여기에 대입합니다. 3개 대입하면 돼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게 뭐냐면 삼각형 나온다는 거야. 삼각형. 그치? 근데 삼각형 기준으로 외접은 하나밖에 없죠. 맞아요?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해요. 9 더하기 4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b 더하기 c는 0 하나 4 더하기 1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더하기 c는 0 둘 1 더하기 0 더하기 a 더하기 c는 0 셋. 이 세 개를 연립합니다. 자, 먼저 이 둘 연립하면 둘 뺄게요. 8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는 0 첫 번째고요. 이 둘 뺄게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거에서 뺄까? 그게 그건 것 같긴 한데. 네, 이 둘 뺄게요. 둘 빼면 4 마이너스 3a 더하기 b는 0. 자, a와 b에 대한 게 이렇게 나왔으므로 이 둘을 연립합니다. 그러면 a 더하기 3b는 8과 3a 마이너스 b는 4. 이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 3배에서 더해주면 a는 2, b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a가 2고 b가 2면은 c는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대입해서 연립만 하면 돼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3은 0인데
얘를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꾸면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5가 되고,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5가 되기 때문에 원의 넓이는 5파이야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고 일반형으로 구했다면 걔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원의 반지름과 중심을 구해준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여기까지. 중학교 숙제는 없습니다. 알았죠? 중학교 숙제는 없고요. 말했다시피 중학교 거는 다음 시간엔 질문에 해당하는 것만 받고 안 할 거라서 숙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생했어요.